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얼마 전 중국 허난성 정저우의 한 클럽에서 여성 2명이 방역 요원들이 입는 흰색 방호복을 착용한 채 무대에서 춤을 추는 영상이 중국 웨이보에 올라와 화제가 됐습니다. 방호복은 클럽에서 제공한 게 아니라 이 여성들이 직접 준비해 왔다고 합니다. 코로나는 무섭지만 클럽은 너무 가고 싶던 사람들이 결국 저런 황당한 선택을 한 것인데요. 영상을 본 중국 누리꾼들은 코로나 위급 환자도 많은데 방역 요원 코스프레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어디를 가든 자기 안전은 스스로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옹호하는 댓글도 많았습니다. 중국 정부가 제로 코로나를 포기하고 어쩔 수 없이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자 중국에서는 지금 신규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드 코로나를 실시하자마자 중국에서는 특이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마카오 백신 접종 보건소에 중국 본토에서 온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에도 백신 접종소는 많은데 굳이 마카오까지 백신을 맞으러 간 것인데요. 그 이유는 중국산 백신을 믿지 못해서라고 합니다. 중국 경제매체 차이시는 중국인들이 화이자나 모더나와 같은 메신저 리보액산, 즉 mRNA 백신을 접종을 하기 위해 마카오로 몰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본토에서는 mRNA 방식의 백신 접종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마카오는 지난달부터 독일의 바이오엔테크가 단독 개발한 푸비타일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매체 차이시는 지금 중국 본토 사람들이 온라인을 통해 접종 예약을 하고 비용을 낸 뒤 마카오까지 가서 독일 바이오엔테크의 푸비타일을 접종한다고 구체적인 과정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홍콩 연구진은 지난 3월 80세 이상 고령층에서 화이자 백신의 효능이 84.5%에 달했지만 중국이 개발한 시노백은 60.2%에 그쳤고 사망 방지 효과도 화이자가 88.2%였던 반면 시노백은 66.8%로 차이가 컸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 중국의 슈퍼마켓에서는 황도 통조림 사재기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CNN은 황도 통조림이 코로나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소문이 나면서 중국에서 황도 통조림이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황도 통조림은 당연히 감염병 치료에 효과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 동부 지역에서는 복숭아가 감기 민간 요법으로 통하는데요. 중국어로 타오즈, 즉 복숭아와 타오파오, 도망가다의 앞글자는 발음이 같습니다. 그래서 병을 낫게 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번 무언가가 좋다는 소문이 나기만 하면 싹쓸이를 해야 직성이 풀리는 중국인들의 특성상 황도 통조림 품귀 사태가 일어나자 중국 최대 통조림 제조사 중 하나인 다롄 린지 아푸즈 식품마저 황도 통조림은 약이 아니라는 공지를 했고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도 황도는 증상 완화에 효과가 없으니 비축하지 말라는 글을 웨이보에 올리기까지 했습니다. 제로 코로나 이후 혼란이 휩쓸고 지나가자 중국 방역당국은 무증상 감염자들이 PCR 검사를 받지 않아 집계가 불가능하다며 이제부터 무증상 감염자 통계는 발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7일 방역 완화 조치 발표를 계기로 상시적인 전수 PCR 검사가 폐지되고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더 떨어질 곳도 없는 정부 통계에 대한 신뢰도가 더더욱 추락하자 결국 무증상 감염자 통계는 아예 밝히지 않겠다고 방침을 바꾼 겁니다. 중국의 통계가 얼마나 황당한 수준인지는 코로나 사망자가 열흘째 0명이라는 발표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집계하는 코로나 사망자 통계는 0으로 나오는데 베이징 시내 화장장 앞에는 장의 차량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화장장을 이용하려면 일주일 이상 대기해야 할 정도로 사망자가 늘고 있는 것이 눈으로 보이자 중국 정부의 방역 통계는 더욱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베이징의 한 장례식장 직원은 지금까지 이렇게 바빴던 적이 없다고 밝혔고 퉁저우나 바바우산 등 다른 장례식장도 사정은 비슷하다고 합니다. 미 CNN 방송은 베이징의 고급 상업지구인 산리툰의 거리와 쇼핑센터가 모두 텅 비었다고 보도하면서 수도 베이징은 지금 텅 빈 유령 도시를 방불케 한다고 전했습니다. 위드 코로나로 돌아서자마자 의료진과 장례식장 직원들마저도 감염자가 폭증해 환자를 치료할 의사도 사망자의 장례식을 치를 직원들도 부족해졌고 병원도 장례식장도 평소처럼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할 정도로 확진자가 늘어난 겁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위드 코로나는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중국에서만 혼란이 커지는 이유는 인구 대비 열악한 중국의 의료 인프라 때문입니다. 사실 중국 당국이 제로 코로나를 고집하던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중앙통신은 베이징의 한 대형 병원의 의사들에게 검사 결과가 양성이더라도 견딜 수 있다면 출근하는 것을 고려해보라고 했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전했습니다. 심지어 쓰촨성 청두의 한 병원에서 의대생이 돌연사하는 사건까지 발생하자 이를 둘러싸고 과로사 의혹이 제기되며 대중들의 불안은 더해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의대생의 돌연사는 중국의 갑작스러운 방역 정책 전환으로 의료계 종사자와 시스템이 치러야 하는 희생에 대한 대중의 분노에 기름을 끼얹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내에서 대규모 백신 접종 캠페인과 바이러스 영향 최소화를 위한 별도의 조치가 없을 경우 인구 100만 명당 684명이 사망할 수 있다. 중국의 인구 14억 1000만 명을 토대로 한다면 사망자 규모가 100만 명에 이를 것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홍콩대학교 의학부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홍콩대학 전 의학부 학장인 가브리엘 렁 교수 등이 공동 집필했는데요. 렁 교수팀은 올해 초에도 홍콩의 치명적 발병과 사망자 규모를 실제와 근사하게 예측한 바 있습니다. 연구진은 중국이 백신 접종률을 높이고 항바이러스제 접근성을 우선적으로 개선하면서 1월까지 재개장을 준비한다면 누적 사망자 수는 26% 감소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엄청난 인구를 가지고 있지만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중국에서 감염병이 마냥 퍼진다면 또 다른 변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중국 9개 지역에서 코로나 BQ.1 변이가 출현해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국 방역당국은 중국 내 9개 성에서 코로나 BQ.1과 그 하위 변이 49건이 검출됐다고 밝혔는데요. 이날 이후 웨이보 등 중국의 소셜미디어에서는 전파력과 독성이 더 강한 지옥견 바이러스가 출현했다는 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현재 접종하는 중국산 코로나19 백신이 외국산에 비해 효능이 낮다고 하는데 새로운 변이에는 더욱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며 더욱 자국 백신의 효용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고 있지만 중국 당국은 이해할 수 없는 대처를 내놓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코로나19로 규제했던 야생동물 거래를 다시 완화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슬금슬금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대유행하기 전 중국의 야생동물 관련 산업 규모는 5,200억 위안, 약 89조 7천억 원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전문가들이 야생동물 포획 및 남용을 바이러스 확산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하면서 중국은 2만 개에 달하는 야생동물 사육 농장을 폐쇄했고 지난 2020년 2월에는 야생동물 보호종 거래 및 식용에 대해 전면적인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의 재빠른 조치에도 허점은 있었습니다. 중국은 중요한 생태학적, 과학적, 사회적 가치가 있는 야생동물의 사육과 식용을 전면 금지했는데 그렇다면 법으로 보호받지 않아도 되는 야생동물은 먹어도 된다고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야생동물 거래자들은 바로 이 허점을 파고들었고 농부들은 정부의 승인만 얻으면 은여우나 너구리 등 소수 예외종엔 사육이 가능해 사실상 야생동물 규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당국이 위드 코로나와 함께 최근 야생동물 거래 규제까지 완화하려는 조짐을 보이자 야생동물 밀매를 반대해온 비정부 기구들은 일제히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당국이 야생동물 사육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려고 하고 있다.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은 야생동물 관련 산업 지지자들의 승리나 마찬가지다. 우리는 21세기 초부터 사스, 메르스, 코로나 등 야생동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대규모 발병을 3번이나 겪었다. 이로부터 교훈을 얻어 업계 종사자들이 대안을 찾을 수 있게끔 정책을 고안해야 한다. 사스는 2002년 11월 중국에서 처음 발견되어 2003년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감염병이었고 코로나19 역시 중국 우한에서 시작되었다는 의혹이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여전히 야생동물 사육이나 거래에 대해 규제를 철저히 하지 않고 다시 규제를 완화한다면 중국은 역사를 통해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마어마한 경제적 타격을 받고서도 또다시 잘못을 반복한다면 세계의 질타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